봤을 때 모든 것들은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제가 막 블라인드나 아니면 뭐 레몬 테라스 제가 막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이거다, 막 밸런스 게임처럼 남자는 뭐 능력 있는 남자가 최고다, 혹은 뭐 집안 좋은 사람이 최고다 하는데 그 이면에 다양한 눈물과 콧물과 크라잉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하실 때 거기에 해당하는 딸려오는 단점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내가 최대한 이걸 정보를 다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을 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남자 집안과 능력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제 주변 사례를 통해서 결혼 상대자를 볼 때 능력이랑 집안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은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집안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이 능력은 정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안 다니거나 중소기업을 다녀? 그래서 월 막 200도 못 벌어. 근데 집이 정말 잘 살아서 집에서 용돈을 받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딱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OSC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이 좋은 남자의 경우에는 성격이 좋다. 그러니까 구태여 막 본인이 열정적으로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성취하려는 욕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성격이 유하고 나에게 바라는 게 없을 것이다 해서 OSC는 집안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 남편의 입장이었고요. 집안이 좋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의 미래가 좀 더 잘 그려지고 이 사람과 아이를 낳았을 때 나중에 뭐 플랜이 다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뭐 어디 리라 초등학교라고 했나? 뭐 어디 초등학교를 보내고 뭐 그 다음에 중학교는 어딜 보낼 거고 고등학교는 어딜 보낼 거래요. 그러면서 뭔가 딱딱딱딱 어떤 플랜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그런 서포트가 다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좀 되게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향원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그 남자 자체에 대한 능력보다는 집안의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집안이 굴러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회사에 내가 좀 입사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부장님, 이사님, 뭐 대표님 이렇게 있는데 내가 거기에 사원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회사의 미션은 이렇고 사후는 이렇고 이런데 너는 이런 걸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며느리로서 들어갔을 때 요구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제사를 1년에 몇 번을 지내야 돼. 실제로 들어봤어요? 실제로 들어본 거고 1년에 몇 번, 7번 제사를 해야 된다. 추석 설날 제외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문안인사도 들어봤어요. 문안인사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전화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요구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족 식사 할 수 있지. 그리고 가족들과 어떤 그런 것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데 뭔가 과하게 요구되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그 남자 측에서도 어머니 아버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되게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예전에 결정사에서 소개팅을 했을 때 어떤 이분이랑 사귀진 않았는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회사 가업을 물려받은 분이었는데 집안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집에 돈이 많고 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잖아. 근데 회사에 CCTV가 있어서 아버지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고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여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 걸 미뤄 짐작했을 때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사람을 보고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 집안이 좋다 해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등등등등의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월 500씩 뭐 따박따박 용돈이 나오고 내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사고로 뭐 갑자기 뭐 노동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집안이 짱짱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아이 키울 때 나는 그냥 든든하게 시댁이 잘 살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셔도 돼. 하지만 어떤 시댁에서는 당신들에게 조금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자주 오기를 바랄 수 있고 우리 아이의 교육관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남편에게 식사라든지 혹은 일을 그만두길 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에고가 슈퍼 에고인데 그런 집안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조금 터치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은 불필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테토니어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이런 집안 너무 좋고 좀 요구되는 게 많은 그런 집에 가는 거는 조금 반대할게요. 근데 정말 조금 되게 지고지순하게 서포트 잘하는 그런 온순한 친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그런 것들을,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거 너무 아리가또지. 그거 내가 감사해서 진짜, 장롱 닦고 어머니 하면서 더 케어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오케이가 되면은 들어가도 돼. 근데 나는 그렇게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내가 돈 몇 천을 받는다고 해서 내 자유를 잃고 이런 건 원치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라리 남자 능력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남자 능력을 봤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면 능력 있는 남자 어때요? 되게 매력 있고 리더십 좋고 섹시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더 탁월해지는 느낌이 들고 내가 얘랑 같이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되게 뭔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다? 장점도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 능력이 많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만의 성공 방정식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법칙이 생겼어. 내가 법인 거야. 조금 곤조 앤드 조금 이런 고집이 있을 수 있어. 하지 말랬잖아.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고집탱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고집탱이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능력이 있고 집에서는 여자한테 100%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되게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막 자중을 압도하고 그런 리더십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순한 양처럼 뿌잉뿌잉 자기야 설거지 할게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기질이 집에서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와이프에게도 조금 그렇게 서포트를 바랄 수가 있고 그래서 단점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성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고집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케이. 하지만 네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됐어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진짜 집안이 너무 좋은데 본인 능력이 빵인 분 그리고 능력이 정말 너무 좋은데 출중하신데 성격이 살짝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조랑말 얼룩말 같은 분, 이 두 분을 제가 예시를 들었어요. 근데 그 분 중에서 저는 조금 어떤 분을 추천을 하냐면 능력이나 집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거고 가장 맨 처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제가 이상형 리스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상형 리스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집안이 너무 좋고 해도 그 집의 인성이 안 좋으면 우리 집이 그 집안보다 못났으면 우리 집안을 무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남자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뭐 어떤 사자 직업이에요. 어떤 변호사, 검사 이런 사자 직업인데 나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이 1번으로 가야지 집안이 좋고 어떤 능력이 좋고 해도 인성이 별로면 그냥 버리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시냐면 성격 점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 플러스 50 그리고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가중치 있죠. 그런 것들은 플러스 50, 60, 4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 있죠. 인성 점수가 만약에 조금 없다 좀 별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랑 소개팅을 해서 조금 인게이지가 됐어. 그래서 만났어. 근데 능력 좋아. 근데 능력 좋은데 이 사람이랑 만날까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때 이 사람이 능력이 너무 좋은데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결혼을 할지 말지는 이 전 남친이랑 비교하시지 마시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인성이 개 구려 그러면 인성 구린데 그래도 이 사람 변호사잖아. 내가 참고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때? 인성이 빠졌으면 마이너스 50점인데 이 사자 직업인 거 플러스 10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 그래봤자 마이너스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능력이라든지 집안이나 이런 거는 가중치 안에서 이 좀 추가 점수로 주는 거고, 가장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인성입니다. 아시겠죠? 또 그런 거 있어요. 인성이 너무 좋은데 능력도 없고 집안도 안 좋고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야. 근데 인성만 좋아. 그러면은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래가 없잖아. 미래가 없어서 최소 조건은 맞춰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일단은 인성이 가장 첫 번째야. 그리고 성격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나랑 합이 맞는지. 이 퍼즐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그래도 나랑 맞는 성격이 있고 나랑 안 맞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나랑 상생이 맞는지 궁합이 맞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최소 조건을 봐야 된다는 거. 인성은 플러스 50이야. 플러스 50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앞가림을 못해. 그럼 뭐예요? 꽈락이에요. 꽈락이면 어때? 그냥 그 사람은 나가리야. 그 사람은 나와 함께 결혼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꽈락의 요소들이 있으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람 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좀 쎄한 거를 확인을 하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저는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저는 안 만났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결혼은 나랑 이 남자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남자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더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 남자를 잘 판단하고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더 여러 가지의 그 끝판왕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나 그런 가풍이라든지 이런 집안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꾼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아, 어차피 계산적으로 다 100% 그걸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모른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택을 최대한 리스크 테이킹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꼼꼼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조금 피하냐면, 제가 이거는 좀 부록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개천에서 용남 케이스 있죠. 계룡남 케이스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계룡남 케이스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계룡남들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이 남자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고 너무 되게 당당하고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이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들어갔어. 만났는데 뭐 굴지의 어떤 회사를 다녀서 멋지게 잘 생활하고 있길래 만났다? 그래서 뭐 결혼 얘기를 하면서 만났어. 근데 얘네 부모님이 얘 하나만 바라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걔네 누나들이 되게 여러 명 있었는데 주말만 되면은 영통이 계속 들어와. 그래서 뭐 주말에 땡땡아 뭐 지붕 슬레이트가 눈 때문에 무너졌다. 이거 어떻게 하니? 뭐 땡땡아 언제 오니? 땡땡아 밥은 먹었니? 계속 영통이 오고, 실제로 돈도 그 집에 돈을 붙여주느라고 얘는 원룸에 살고 있었어. 진짜로.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은 나는 얘랑 단둘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얘네 가족이랑 결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이 되게 좋고 성격도 좋고 했음에도 두려운 거야. 그래서 좀 파악을 했지. 이 사람이 좀 독립적인가? 이 사람의 그 가족과의 관계성, 엄마와의 관계성 어떤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돈 관리를 이제까지 엄마가 했다는 거야. 엄마한테 돈을 다 줘버리고 엄마 알아서 하라고 했대. 그게 뭘 의미할까? 쎄하죠. 네, 제가 너무 칼 같다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는 많은 걸 보여준다고 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독립적이고, 이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한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돈을 버는데 그걸 엄마한테 다 보내주고, 엄마가 이 아들한테 계속 기대고, 엄마가 용돈을 바라고 뭐 사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막 바래. 거의 네가 내 남편이다 이런 얘기하고, 네가 내 그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조금 걸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좋더라도 능력 외의 것들, 그런 꽈락의 것들이랄지 아니면은 내가 들어갔을 때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은 저는 최대한 좀 포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능력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있어. 능력이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다니시는 분이셔? 근데 컨설팅 아시죠? 워낙에 바쁘고 힘드니까 맨날 새벽에 뭐 프로젝트 있으면은 되게 늦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났는데 당연히 바쁘고 나한테 시간을 할애를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 내가 외로워. 너 때문에 내가 외로워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미 그 사람은 나한테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서 만약에 능력이 정말 출중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성이 좋은 분인데 그런 분은 어떤 분이랑 어울릴 것 같냐면 좀 독립적이고 자기 혼자도 시간 잘 보낼 것 같은 그런 여성분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계속 나랑 시간 보내주고 그러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이런 여성분이랑은 좀 인게이지가 힘들 수 있지. 왜냐면 계속 서운함이 쌓일 테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집안의 경우에도 그런 뭐 부모님들의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 이 집안에 가풍이 이러니까 내가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근데 내가 이 남자만 바라보고 결혼을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다 왜 맞춰야 되냐 너무 힘들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게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사사건건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조율이 안 된다면 조율이 되면 오케이야. 근데 조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럼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싸우는 거지. 파이트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보고 내가 최대한 이걸 정보를 다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을 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까지 그렇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한 그 계룡남 케이스 같이 그렇게 내가 요거는 내가 그 사람이 전라남도에 사는데 매주 가야 된다? 매주 내려가야 돼? 어머니한테? 그리고 돈도 월 한 몇백씩 드려야 돼? 그리고 무조건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야 된대.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딱 봤을 때 모든 것들은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제가 막 블라인드나 아니면 뭐 레몬 테라스 제가 막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이거다. 막 밸런스 게임처럼 남자는 뭐 능력 있는 남자가 최고다. 혹은 뭐 집안 좋은 사람이 최고다 하는데 그 이면에 다양한 눈물과 콧물과 크라잉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겉에 있는 것만 보고서 그렇게 예단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거고 그 밑단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하실 때 거기에 해당하는 딸려오는 단점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문제 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정의를 해보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많은데 나한테 시간을 할애를 못한다. 날 외롭게 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때? 내가 생각을 바꾸고 그냥 내 스스로도 바쁘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내가 외로울 것 같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네가 뭔데 능력이 있는 남자 뭐 집안 좋은 남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번 어그로 끌려고 한번 올려봤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또 댓글로 본인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재밌는 주제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